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랜드 직무적성 검사 수리 영역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핵심적인 문제를 좀 뽑아왔는데요. 네, 특히 이 자료 해석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왜 나오는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이런 문제를 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남들이 작성한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국가별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단위 노동 비용 지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당 임금이 있고, 여기는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있구나. 이것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제가 여기서 읽을게요. 1998년과 비교하여 2001년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한 국가는 모두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998년 그리고 2001년에 시간당 임금이죠. 감소한 국가죠. 그러면 98년에 비해서 2001년에 감소한 국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의 대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6.28이었는데 감소했죠.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땠죠? 늘어났죠. 감소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늘어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16.75에서 18.35로 여기가 늘어났죠. 여기도. 프랑스 볼까요? 17.49에서 15.88 여기 떨어졌군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2.02에서 16.14 여기 떨어졌죠. 한국은 5.6에서 8.09 그래서 지금 이 떨어진 국가들을 보면 독일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입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면 모두 유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2000년에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이고, 그죠? 여기서도 나온 게 시간당 임금인데 2000년인데 2000년. 2000년 여기를 보면 되겠죠. 2000년에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숫자를 보면 되겠죠. 독일이 가장 높습니다. 22.99. 그리고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 8.48. 제일 낮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각각의 국가에서 연도별 시간당 임금과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감은 같은 추세를 보이겠다. 증감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간당 임금과 단위 노동 비용 지수의 증감이 같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98년보다 99년에 떨어졌어요. 증감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단위 노동 비용 지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했네요. 그럼 99년, 2000년을 볼까요? 여기도 떨어졌죠. 여긴 떨어졌죠. 여기 떨어졌네요. 2000년, 2001을 보면 여기도 떨어졌네요. 여기도 떨어졌네요. 증감이 맞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도 올라갔고요.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군요. 이 부분은 보면 98년, 99년을 보면 올라갔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떨어졌죠.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여기는 떨어졌는데 여기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증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요. 98년에 비해 2001년에 단위 노동 비용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국가는 한국이며, 한번 볼까요? 98년에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2001년에 비해, 그죠? 98년에 비해 2001년 단위 노동 비용이 가장 큰 비율을 증가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비교하면 되겠죠. 98년, 그리고 2001년. 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게 한국이라고 했죠. 한국이, 나머지 국가들은 보시면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는데 한국만 지금 약, 1포인트가 올랐어요. 비용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 맞고요. 그럼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를 보면 되는데, 감소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98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얼만큼 많이 감소했냐. 이걸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4, 그죠? 14 차이 나고, 그죠?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1 차이 나고, 여기는 한 10 정도. 그리고 여기는 얼마 차이 나죠? 83에서 62 뺄까요? 83에서 62. 그러면 1이군요. 네. 21이네요. 21. 그리고 66.6에서 48.2. 네. 66으로 할게요. 48 빼면 얼마죠? 네. 그럼 18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83분의 소점을 뺄게요. 21 그리고 66분의 18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게 더 큰 수일까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약 봤을 때 이거를 약 4 정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네, 83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네, 84가 나오는데 얘를 만약 4를 곱해 볼게요. 그럼 4, 8, 32. 그죠? 4, 1은 4, 72. 좀 안 되죠. 예. 좀 모자르죠. 그러면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네, 이 숫자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스웨덴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그래서 리을도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네. 기역, 니은, 리을. 네. 그래서 4번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퍼센트를 바로 구할 수 있지만, 네. 그 비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특허권 및 산업재산권 등록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허권 등록권세 국가별 순위는 매년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 네, 어떨까요? 특허권이 위에 있고요. 그죠? 산업재산권이 밑에 있는데, 국가별 순위는 매년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 네. 그럼 특허권에서, 네, 일본이 거의 95년도에 1등을 했죠. 그리고, 96년도에 1등, 97년도에 1. 그런데, 98년도에 미국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틀리고요. 그리고 매년 특허권과 산업재산권을 가장 많이 등록한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네, 미국이 특허권을 가장 많이 등록한 게 아니고,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는 일본이 가장 많이 출원을 했죠. 그래서, 얘도 틀리고요. 3번, 산업재산권 등록권세의 국가별 순위는 매년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 여기도, 순위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1, 2, 3, 4, 5, 6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유지된다. 예, 유지되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가 꼴등했어요. 95년도에는. 그런데 98년도에 올라오면서 몇 등을 했죠? 35,000건을 내가지고, 네, 3등을 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리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특허권 및 산업재산권 등록권 수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을 보시면 55,000, 61,000, 61,100, 61,700, 8만, 83,000, 85,000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재산권 등록은 증가하고 있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네, 특허권도 네,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1970년 이후, 그죠?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의 비중에, 관한 자료래요.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네. 1970년에 비해서 2005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작물의 감소치는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물 작물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과실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네, 미국, 맹류 쭉 있는데, 이걸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크게 감소한 작물의 감소치예요. 그래서 작물이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네. 작물 있죠. 여기 채소고, 여기 과실류이기 때문에,
장부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1970년대에 비해서, 네, 70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죠. 2005년 비중이 가장 크게, 네, 이 부분이 되겠죠. 크게 감소한 작물의 감소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소됐나요? 어떻게 늘어났나요? 네, 44.6에서 79.4로 늘어났죠. 대신 맥류를 보면 30.9에서 4.9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맥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9에서 네, 4.9를 빼게 되면 네,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1970년에 비해서 네, 2005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작물의 감소치는 네, 바로 26 포인트가 되겠죠. 네. 네. 그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피 잡지에서는 인터넷 이용 동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네, 700명의 표본 조사를 골라 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표 A, B는 그 조사 결과 일부이다. 이들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론 중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다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첫 번째 볼게요.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30세 미만의 남성층이 30세 이상의 남성층보다 많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30세 미만 이상이 있는데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죠. 30세 미만이 135명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억을 보시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30세 미만의 남성층이라고 했는데 30세 미만에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위에선 구분했는데 30세 미만을 남성, 여성, 이상을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을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남녀 구분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자주 이용하는 사람, 가끔 이용하는 사람, 네, 이걸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258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274. 네, 이게 100이라고 치고서 여기서 1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74명이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많다라는 걸 네,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아니고요. 그죠. 니은이 아니죠. 그리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30세 이상보다 30세 미만이 많다. 이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 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여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아니죠. 네. 여성이 더 적죠. 예.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죠. 예. 그죠. 맞죠. 그리고 30세 이상보다 30세 미만이 더 많다. 30세 이상보다 미만이 더 많다. 미만이 더 적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네, 없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원봉사 참여 현황에 대한 표이다. 참여 네 번째 높은 해에 전년 대비 참여 증가율을 구하면 네, 라고 했는데요. 2005년 그죠? 그래서 2010년까지 나타냈는데 참여율 네 번째 높은 거. 참여율 가장 높은 건 언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로 높은 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래서 전년 대비라는 건 기준이 2006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 분의 이 차가 얼마죠? 네, 6.9 빼기 5.7이 되겠죠. 그러면 5.7분의 1.2입니다. 네, 그래서 12 나누기 57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 27에 14 그죠? 2, 5, 10이니까 60이 되는 거고요. 네, 21.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네,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높은 해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기준이 이 전년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증가분이 몇 프로 증가했나. 이 포인트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달에 4주라고 했을 때, 사교육에 참여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시간당 사교육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시간당 사교육비.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도 있고, 그리고, 총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용평균,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사교육, 참여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잘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사교육에 참여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총 사교육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 1인당 용평균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참여 학생이죠. 사교육비가 나왔죠. 그래서 월 평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네, 전문고가 아닌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교육 참여 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이 4.8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한 달을 4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월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여긴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시간은 얼마죠? 4.8 곱하기 4. 네. 그리고 네. 사교육비는 얼마죠? 네. 한 달에 들어가는 게 61.1만 원. 네, 이거를 21만 1,000원이니까 61. 네,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611,000 나누기 19.2인데 계산하기 쉽게 이 공을 붙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나눗셈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여기 예시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모국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가 공이 4개 정도 붙겠죠.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끝까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사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시간도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1이면은 얼마를 해야 될까요? 200이니까 약 200이니까 3을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깨끗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점 놔둘게요. 3. 3이 6. 3, 9, 27. 3, 3,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내려오면, 그죠? 이게 없어지고, 10이 되니까, 11에서 6을 빼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5니까 3이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3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이렇게 나오죠. 32,000, 37,000 나오는데, 이 다음에 숫자가 뭘까요? 네. 이게 2배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러면 31,000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뒤에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32,000이 가장 가까운 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2,000원이구나. 바로 답을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자료 해석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표 그래프나 이런 해석, 계산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키워드를 바로 찾아야 돼서 그 부분을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캐치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값을 구할 때는 아까처럼 모든 값을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31,000 얼마 있는데 그걸 굳이 구하시지 않으시고 근사치를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특히 곱하기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이 뒤에 자리가 다 틀려요. 5가 되고
막 4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이게 틀려요. 그럴 때 이 뒤에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숫자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끝자리만 우리가 곱할 같은 경우는 끝자리만 보고서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푸는 게 관건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